소리 없이 내 몸을 파괴시키는 독소. 그런데 더 강력한 독소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뇨, 합병증, 노화를 부르는 독소 폭탄 AG. H. 에이지가 많아지면 염증이 되고 딱딱해져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치매도 만들어주고. AG 독소가 전신을 병들게 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에이지 농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처 몰랐던 음식 속 AG 독소의 실체. 세상에. 와, 말도 안 돼. 아니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에이지 당 독소의 배출을 탈당 운동법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체 근력을 강화해 AG 독소를 배출하라. 정말 시원하고. 근데 선생님처럼 될까 봐 걱정돼요. 왜요? 너무 잘 돼서.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해드릴 똑똑한 건강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몸신이다. 자꾸 뭔가 이렇게 건드리고 싶은 남자 김병민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김병민 씨는 사실 네. 뵐 때마다 한두 가지씩 네. 뭐 이게 병이 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제가 지금은 어떤지. 당뇨에 고지혈증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콩팥 좀 있고 허리가 조금 안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침 삼킬 때 여기 전립선이 좀 이렇게 아유 왜 이러세요? 임파선. 네, 전립선이 임파선이. 김경민 씨 오늘 잘 오셨네요. 이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오늘 뭔가 밝혀볼 힌트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소 이야기입니다. 예. 자, 독소 그러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 많은 그 초미세먼지 안에 독소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고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활성산소라든지 독소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독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의학 전문가들이 새롭게 연구하고 있는 독소로 독소계의 폭탄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을 해요. 정말 궁금한데요. 이 폭탄이 만약에 혈관에 쌓인다 그러면 그 무서운 당뇨 합병증을 가져오고요. 관절에 쌓인다 관절염, 뇌에 쌓이면 치매가 걸리고 그다음에 세포에 염증을 만들어서 암을 가져오기도 하고 피부에 쌓이면 노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 못된 짓을 다. 그야말로 우리 전신 건강을 망가뜨리는 독소라고 소개를 해드려야겠는데요. 오늘의 주제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확인하시죠. 당뇨합병증과 노화를 부르는 독소 폭탄 AGE라는 독소. AGE라는 독소. 이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 저거 나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이. 네. 나이? 아니 근데 이 독소라는 거 여러 가지 들어봤잖아요. 그럼 우리 디톡스 한다고 여태 그랬는데 이런 독소라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길래 난 머리카락이 다 쓰는 것 같아. 암에다가 세상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치매에다가 이런 것까지 온다니까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그 당뇨가 있어서 합병증이 올까 봐 두려워했거든요. 그럼 저 당뇨 환자는 저 AGE가 올 확률이 높나요? 형님 이거 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영원한 주치의가 계시지. 아, 그래요? 저 앞에. 하얀 가발을 쓰고 계셔. 오한진 박사님이 나의 영원한 주치의셔. 아, 그러세요? 네. 여기는 지금 당뇨 때문에 걱정이 되고 합병증 될까 걱정하는데 네. 저는 전당뇨라고 전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 독소가 지금 계속 쌓일 상태가 돼 있나요? 그럼요. 어머 깜짝이야. 그럼요. 어머 깜짝이야. 독소 쌓입니다.
어떡하지? 아니, 저 걱정할 때가 아닌데. 야, 잘 들어보자고. 이게 얼마나 심한 독소냐 하면 최근 의학계에서는 아주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와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회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AG 독소가 도대체 뭐냐? 이 AG 독소는 탄수화물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 들어가서 이제 당분으로 분해가 돼서 이용이 되는데 이 당분으로 이용이 잘 안 되고 당분이 많아져 있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이 당이 남으면 이 남은 당들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 단백질하고 가서 붙어요. 이 단백질하고 가서 붙어요. 이렇게 붙는 그 과정을 카라멜화라고 얘기합니다. 캐러멜 아시죠? 네. 끈적해지는군요. 당분을 아주 고온으로 끓이면 이게 색깔이 검어지면서 딱딱하게 지죠. 그거 같이 이 당분 남은 게 단백질하고 붙으면 단백질이 쓸모없는 단백질, 자기 고유의 역할을 못하는 단백질로 바뀝니다. 이러다 보면 이 단백질이 역할을 못하면서 독소로 변한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AGE 독소라고 합니다. 이 독소는 모든 혈관에 가서 달라붙어서 혈관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뇌나 또는 심장이나 콩팥이나 또는 뭐 눈이나 다 갑니다. 예.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고 세포에서는 이 염증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뇌에서 치매도 유발이 되고 또 뼈가 부서지기 아주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신의 모든 장기에 독성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몹쓸 작용이네. 그러면은 치료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네요. 네. 이렇게 치명적인 독소 AGE 치료제는 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 독소 AGE는 과연 어떤 물질인가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네. 심각한 이야기 오늘 맡아주실 주치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독소 폭탄 AG. AG 독소의 위험성과 독소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내분비내과 교수 이재영. 뭐 독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말 무해한 미소를 갖고 계신 독을 다 빼고 나오신다. 갑자기 기분이 화사해지는데요. 아, 너무 편안해진다. 친절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재혁입니다. 아, 예. 교수님, 네. 근데요, 진짜로 너무 궁금해요. 이게 치료를 할 약 같은 게 지금 나와 있나요? AGE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약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머나. 약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머나, 이게 문제구나. 무섭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G 무서운 독소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시면 어떻게? 음식물을 섭취하면 AG 독소가 만들어진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남녀노소 모두에게 이게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는. 네, 특히나 탄수화물이나 영양소가 들어오게 되면 포도당이 이제 적당히 쓰이고 남으면 좋은데 너무 많은 포도당들이 혈중에 남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고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과도한 AG가 몸에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단백질하고 당이 이제 체내에서 어울리면 독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단백질과 당 사이가. 그러니까 결국은 몸에 이제 혈중에 흐르는 여분의 당을 없애야 되는 거네요. 네, 대표적으로 이런 독소들은 몸에 있는 모든 세포로 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혈관이에요. 혈중을 돌아다니는 물질이다 보니까 이게 혈관 내피세포로 들어가서 혈관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혈관이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풍이 오고 심장병이 오고 다리로 피가 안 가고 눈으로 피가 안 가고 콩팥으로 안 가고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이 전신에 다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과 중요장기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독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독소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딱 일견해 보면 어느 분이 독소가 많을지 딱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어느 분이 독소가 많을지 딱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내 뒤에 숨으셨어요. 대표적으로 AG라는 것은 만성 질환,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높을 수 있을 거라고 또는 높으면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되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김경민 씨가 사실 당 때문에 지금 예, 아니 고생을 제가 하고 계시니까. 당뇨가 좀 있어서 네. 고민인데 근데 그 AG가 왜 당뇨병 환자한테 취약한가요? 취약한- 음식물을 먹으면 건강하고 날씬하신 분들은 피자를 한 조각 먹잖아요. 그럼 혈당이 올라갔다가 잘 떨어져요. 근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올라간 혈당을 해결을 못하는 거죠. 올라간 혈당을 해결을 못하는 거죠. 계속 높은 혈당을 체내에 유지하게 됩니다, 혈중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당뇨가 생겨서 혈당이 높아지면 AGE가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진 AGE는 또 췌장으로 가서 나쁜 역할을 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당뇨병 환자들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합병증이잖아요. 과도하게 많이 생성된 AGE가 결국은 혈관으로 가겠죠. 신경들 이런 데 가게 되면서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 그리고 눈이라든지 큰 혈관들의 문제를 일으켜서 동맥경화 같은 합병증들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병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합병증이 생기면 사실 당뇨 합병증 가운데 네. 정말 결정적이어서 뭐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많습니다. 네. 당뇨병 합병증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눈이 안 보이죠. 성인들이 실명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실명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다리 혈관이 안 좋아서 발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결국은 발을 자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원인들도 중요한 합병증이죠. 또 하나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일단은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는 신부전이에요. 신부전이에요. 네, 왼쪽 신장이 건강한 핑크빛을 띠는 신장인데 오른쪽 신장은 염증이 되고 섬유화가 되고 딱딱해져서 결국은 기능을 못하는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신장이란 곳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 많은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당뇨가 있어서 과량의 AGE가 생성하게 되면 AGE가 혈중을 돌면서 신장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신장에 존재하는 많은 작은 혈관들, 모세혈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기능이 망가지면서부터 이런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신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족세포라는 것인데 이 족세포라는 것도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예요. 그런데 AGE는 이 족세포마저도 손상을 일으켜서 역시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 자체를 굉장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기능이 망가지고 하다 보면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만성 신부전에 있어서 가장 시작점 원줄기는 결국 고혈당으로 인한 AGE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은 정말 이런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AGE 독소 관리를 이제 철저하게 하셔야겠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당뇨 환자가 아니라면 조금 뭐 괜찮습니까? 당뇨, 혈당이 높지 않으면 뭐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당뇨가 없지만 당뇨 전에 비만한다든지 특히나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 당뇨가 생기기 전 단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모든 혈관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증. 동맥경화란 말은 혈관이 손상을 받아서 혈관이 딱딱해졌다는 뜻이거든요.
혈관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뇌혈관, 심혈관, 다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에서도 기능 이상을 초래해서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한테도 AG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분들이죠. 공포다 공포.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올 때 가장 걱정되시는 게 역시 네, 저는 신장도 정말 저는 예. 너무 겁이 나고 전 치매. 치매일까 봐. 네. 지금 이 친구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 지금. 지금까지 이 AG 독소가 이 외에도 피부를 늙게 만들고 암세포까지 발생시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의 노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피부를 탄탄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약화를 불러일으키고요. 이 AG 독소가 혈관으로 들어가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윤기도 없어지고 톤도 나빠지고 주름이 생기면서 탄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노화가 오게 되고요. 암세포와 관련해서는 이 AG 독소가 유전자의 변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세포에서는 염증을 일으켜서 암세포 발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젊음을 유지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 당이 변성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저는 그럼 당뇨병 환자로서 AG 독소가 내 몸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싶거든요. 혹시 체크는 되나요? 그걸 알 수 있나요? 네, 지금부터 네. 여기 와 계신 몸신 가족분들 AG 독소 양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AG 독소 양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라. 난 약속이 있어가지고. 재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약속이 왜? 겁나. 솔직히 아니. 여기까지 들은 AG 독소 좀 내가 걱정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제일 걱정이죠. 뭐 당뇨 전 단계라고는 하지만 당뇨 있죠. 배 있죠. 뭐 비만 있죠. 드시는 거 좋아 잘 잡수죠. 내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도망가고 싶다 진짜. 자, 독소 AGE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AG 내 몸에 얼마나 있는지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기기가 왔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네, 케어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혈압을 재듯이 팔을 올려놓으면 기계가 형광 물질을 측정해가지고 체내의 AG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기준 평균값 대비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아마 추정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독소가 형광 물질에 반응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 AG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 우리가 잘 보이는 이런 가시광선을 비추면 그 물질이 형광을 내게 됩니다. 그럼 그 형광 내는 정도를 측정해서 값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AG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대마다 평균값이 좀 달라요. 그래서 측정하시게 되면 나이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이를 다 공개하시고 네. 입력해 주시면 평균값과 본인이 평균 이상인지 아닌지를 네. 알려드릴 겁니다. 이분들이 나이만 공개된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몸의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 그런가요? 제일 자신 있는 게 나이야. 네. 대개 30대 정도의 젊은 여성분들 기준으로 하게 되면 1.5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네, 주황색, 빨간색으로 올라갈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행여 초록이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안전한. 조금 더 낮은 잘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전당뇨라고 전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 독소가 지금 그럼요. 어머 깜짝. 당뇨에 고지혈증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콩팥 좀 있고. 당뇨 있죠. 배 있죠. 뭐 비만 있죠. 도망가고 싶다 진짜.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을 할 텐데 네. 저 궁금하신 분 이제 먼저 하셔야겠죠. 아유, 이렇게 나오죠. 먼저 매 맞는 게. 난 무서워서 못 나가겠는데. 무서워. 팔을 좀 걷어주시고요. 네, 네. 편하게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이게 빛에 빛을 좀 가리고요. 반응을 하기 가만히 때문에. 계십시오. 10초 정도 저희가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또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이 독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귀에 대고 살짝 62살이요. 네, 입력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볼까요? 확인을 하실까요? 네, 이혜정 선생님은 수치가 이혜정 선생님은 수치가 3.8이 나왔어요. 아, 네 이쪽으로 그래서 오시고요. 3.8이 나왔어요. 아,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검사 결과를 보시면요, 이렇게 위쪽으로 중간에 노란색 그래프 위쪽으로 나와 있고 수치가 3.8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30대 일반 건강인 기준으로 한 1.6 정도라고 보는데 선생님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되게 높은 거죠. 네,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아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만성질환들, 당뇨라든지 과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 드시는 음식들에 대해서 생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잘 먹어서 그래.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방법 네. 잠시 후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저 첫 번째 분이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네. 예, 자 1등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발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덮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안 나오셨잖아.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질환들이 많이 있고요. 네. 증상도 그런데 독소는 과연 얼마나 있을지. 네.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자막으로 다 나갑니다. 나이가. 연락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이쪽으로 오시고요. 김경민 씨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은 나이 기준으로 딱 평균값에 나왔어요. 나이 기준으로 딱 평균값에 나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 김경민 씨는 아마 네. 에이즈란 독소가 처음 질환이 생기기 전에는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질환이 생기면서 치료를 열심히 하시고 네. 관리하시면서 그런 위험 요소를 많이 줄여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되게 많이 걷거든요. 하루에 한, 아, 그래요? 네,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걸어요. 웬만하면 다 걸어서. 네. 7시간을 걷는다고요? 진짜로. 진짜로? 네. 내가 알지. 웬만하면 한 곳에서 정말로요? 걸어다녀요. 아니 사실은 네. 김경민 씨 이전에 당이 심각하다는 거 알았을 때 그때 당 수치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한 200대 한 230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은 얼마? 그럼 최근에는 어떻게 최근에는 한 130, 120. 약 드시고? 예, 약을 거의 안 먹습니다. 그 걷는 걸로? 와, 그게 이 수치에도 네, 그렇죠. 아마 병의 시작은 에이즈가 일으켰겠지만 네. 관리하면서 이 위험 요소를 굉장히 많이 줄여갔다면 네. 앞으로 향후에 합병증들도 상당히 많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전립선은 다시 찌릿찌릿하던데. 들어가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왜냐면 전에 그 타방송에 프로그램에 고지혈증 같은 것도 한 600 정도 나왔거든요 저는요. 물론 그 약도 먹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관리를 잘 그랬지만. 하셨으니까 그럴 거예요. 와 깜짝 아, 놀랐어요. 이 방송마다 다 다니시면서 몸 상태 점검하고. 지병이 없으면 방송도 없어요. 지병이 없으면 방송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대신에 이제 방송이 없어지겠는데 1년에 한 번 출연하는데. 자, 긴장하고 있는 서유리 씨. 예, 나오시죠. 이 30대 여성을 대표해서 네. 이렇게 팔을 네네네. 네. 편안하게 네. 하시고. 할게요. 33살입니다. 우리 서유리 씨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실까요? 보여주세요.
어머. 2점. 네. 어머. 서유리 씨는 어머. 2점. 네. 어머. 서유리 씨는 어머. 2점. 네. 어머. 서유리 씨는 평균 노란 구역을 좀 벗어났죠. 그래서 살짝. 기준치 30대 초반이 대략 1.6이라고 보면 조금 높은 수치예요. 조금 높은 수치예요. 김경민 씨랑 비슷한 점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몸에 생각보다 독소가 많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일찍 남들보다 건강한 생활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은 거죠. 네. 네, 네, 조금 이쪽으로 당겨서 편히 앉으시고요. 팔을 잘 부탁. 네.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네. 재보겠습니다. 아, 네, 나왔고요. 제가 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선생님? 65. 65. 네, 이용식 선생님은 수치가 나이 기준으로 해서 2.4가 나왔어요. 2.4가 나왔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선생님 연령대 평균 정도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이용 선생님은 당뇨 전 단계라서 위험 요인이 있지만 생활 관리를 잘 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다행입니다. 걱정됐는데. 얼마든지 겉보기와 달리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그동안 선생님. 아니.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결과 궁금합니다. 나왔습니다. 자, 이모 정말 궁금하다. 이모 씨의 결과 보여주시죠. 모 씨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AG 독소 나이대 기준으로 해서는 평균값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긴장했죠. 긴장하죠. 이게 전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라고 하니까. 네네네. 뭐 좋은 값으로 저희가 네.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독소, 오늘 이 수치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네. 분명히. 나는 지금 빅마마님 때문에 내가 제일 높잖아요. 아주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합니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AG란 것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잘 먹고 잘 대사를 하면 적당한 양이 만들어지고 말 텐데 대부분 너무 많은 음식들 또는 적절치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서 생성되는 게 AG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가 몸의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고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G 독소와 가장 중요한 것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어요. 바로 음식이라고 하네요. 네,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양소로 인해서 생기는 대사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또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지에 따라서 AG의 양을 저희가 조절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재료지만 두 가지 조리법으로 한 음식들을 지금 짝으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아마 다 취향들이 있으실 거예요. 벌써 군침을 꿀딱하고 삼키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AG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 AG 농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취향은 어떠세요? 음식이라는 건 한마디로 기름을 두르고 돌리고 지지고 볶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관님. 아니 저렇게 색이 고운 게 맛도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얼마나 곱습니까? 히득스그리하게 생겼고 그러네요. 뒤에 거는 아주 그냥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 난 태어나서 히득스 그림 처음 들어본다. 자, 한번 확인하시죠. 네. 예,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네, 아마 오늘 계기로 앞줄 음식을 조금 더 선택하셔야 될 텐데요. 삶은 소고기 같은 경우에 AG 수치가 어느 정도냐? 22 정도, 1인분 기준입니다. 1인분 기준으로 22 정도가 나왔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러면 같은 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구웠을 때 예, 똑같은 네, 양이라면 똑같은 1인분 기준으로 네. AG 양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구우면은 숯이 이렇게 좀 묻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나쁜 게 더 그죠? 이렇게 프라이팬에 구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불판에 굽죠. 그럼 소고기를. 숯에다 구우지 말고. 프라이팬도 타던데. 저 돼지고기 아니고 소고기는 뭐 그 불판에 있을 시간이 어딨어요. 색만 허해지면 그렇죠. 얼른 입으로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바램대로 아마 AG가 낮을지 한번 보면요. 같은 1인분의 소고기를 똑같이 구웠을 얼마나? 때 60 정도가 나와요. 60 정도가 나와요. 어머. 야, 차이가 이렇게. 거의 3배. 3배. 육류,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은 이렇게 삶아서 먹는 게 훨씬 더 몸에 독소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차이 나는데요? 구운 게 안 좋다라는 말씀. 네, 많이 안 좋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달걀인데요. 역시 아주 네. 좋은 흰물 달걀이고 또 달걀 아주 프라이. 좋은 단백질 소스죠. 그렇죠. 달걀 네네네. 완전 식품인데 이걸 삶았을 때랑 저희가 프라이를 해 먹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머리가 하얘. 달걀 1인분 후, 자, 머리가 하얘. 달걀 1인분 후 삶으면 12 정도 나옵니다. 먹어도 되겠다. 몇 개 먹었을 때 10이에요? 1인분이니까 전 5개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요? 이 맛있게 보이는 계란 프라이를 해 먹었을 때 얼마일까요? 아무래도 기름도 두르고 하니까 얼마나 프라이는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몇 배? 한 4배? 4-5배? 24, 2배 정도 될 것 같은데. 나도 24. 그럼 27. 열어보겠습니다. 던져 우리. 열어보겠습니다. 던져 우리. 열어보겠습니다. 던져 우리. 17 나왔어요. 당황했어요, 본인이. 대본 본 거 아니야? 안 봤어요. 숫자를 안 봤는데. 똑같은 달걀인데 삶았을 때는 12,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를 했을 때는 27, 2배 이상이. 기름이 들어가서 그러나? 그래서 요즘 정말 건강식으로 두부 드시는 두부 분들이 좋죠. 많아요. 네, 그래서 두부가 식탁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네, 좋은 네. 단백질 두부 소스이고 좋아합니다. 그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생두부는 1인분 기준으로 8 정도 됩니다. 진짜 좋은 식. 8 정도 됩니다. 진짜 좋은 식. 아니 두부도 있어요 독소가? 그러니까요. 야, 근데 그리고 두부를 기름에 잘 둘러가지고 굽게 되면은 네. 40이 돼요. 4배가 넘네. 5배? 왜 그러지? 자, 어떤 것도 내가 조리를 역시 하면 안 식물성 되겠다. 단백질인데 그러니까요. 기름에 튀기거나 굽게 되면 조금 더 AG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여기까지 보셔도 이게 사실 얼마나 좋은 식품들입니까? 두부와 달걀이. 그런데도 음식을 먹으면 독소가 나온다는 게, 그죠? AGE가 나온다는 네. 게 이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문제 달깁니다. 이게 백숙이냐, 튀김이냐, 뭐 이거는 고민을 좀 필요로 하나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일단 물에 빠진 거는 잘 안 먹어요. 기름에 빠졌다가 나와야지. 기름에 빠졌고 나올 때 그 아이들이 자글자글 요거. 그럼. 요 맛으로 먹어. 아니 그리고 어쩜 오늘은 이렇게 잘 구워가지고 기름기 하나 없이 정말 바삭하게 너무 촉촉한 거 아니에요? 다리도 적당히 벌렸네 진짜. 자 그렇다면 너무 조그만 이 거 아니에요? 차이는 똑같은 재료인데 어떨까요? 삶은 닭은요 10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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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러면 튀김은? 어머, 튀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상상 한번 해보시죠. 어머. 이건 이제 튀김은 아니고 구운 닭이네요. 3,500. 7천. 와. 네. 7천 받고 1,000 더. 8천. 네. 자 자,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9배 넘을래나? 4,290. 9배 넘을래나? 4,290. 세상에 어머. 4배가 넘는다. 4배가 넘죠. 조리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있고 아니, 그 심지어 저거 구운 닭이잖아요. 그렇죠. 튀긴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맞게. 네, 지금까지는 주로 단백질 위주의 음식이었고요. 이제 네. 탄수화물, 대표적인 탄수화물 음식 감자를 보겠습니다. 감자도 구워서 삶아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는데 워낙 또 튀긴 감자, 튀김을 많이 먹잖아요. 삶은 감자 같은 게 1인분에 17 정도예요. 먹을만하네. 정말 예쁜 숫자네요. 먹을만해. 그런데 튀김은 예.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50. 50. 사실 이건 하나 맛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맛이죠. 기름에 튀긴. 볼까요? 봅니다.
나 500은 될 것 같아. 나 500은 될 것 같아. 잠시 후 공개됩니다. 기름에 튀긴 볼까요? 봅니다. 나 500은 될 것 같아. 몇이에요? 몇 배예요? 1,520입니다. 야, 한 80배? 세상에. 와, 말도 안 돼. 거지반 100배다. 먹지 말아야 돼. 대단하네요. 오, 할 말을 할 말을 잃었어요. 네, 지금 감자튀김 1인분이요. 삶은 닭 한 마리보다 훨씬 높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독소가 높은 이유가 있네. 나는 네. 햄버거 안 먹고 저 감자튀김 맛있는 집을 가요. 저걸 해서 몇 개씩 먹는단 말이죠. 어쩐지 누님이 감자처럼 생겼어. 그지? 땡그란 감자처럼.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영양식이죠. 영양식이죠. 연어, 예. 포화 지방이 많아서 네. 상당히 몸에 좋은 생선으로 알려진 연어입니다. 연어가 배신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연어가 배신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뭐 훈제를 해서 먹기도 하고요. 날것으로 먹었을 경우에 475g에 그것도 이렇게 많네. 아니, 연어 건강식이라고. 지방이 많아서. 네, 뭐 좋은 영양소도 많지만 오늘 이제 주제는 AG란 수치만을 놓고 보면 이 수치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한 사람의 경우 대사가 잘 되는 사람의 경우 이거 얼마든지 배출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생연어는 그랬다면 네네. 이걸 구웠을 때 우리 한 번 또 스테이크로 구워가지고 그냥 기름에 굽는 거죠? 네. 600, 되면 4천, 600, 되면 4천. 이야. 600, 되면 4천. 뭐래? 200이요? 와. 야, 이거 뭐죠? 어떻게 된 거죠? 네,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육류라든지 생선의 경우에는 직화 방식 또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 자체가 조리 전보다 10배 그리고 심지어는 한 100배 정도 많은 양의 AGE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겠어. 그 이유는 이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할수록 그만큼 많은 양의 단백질이 당화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AGE를 만들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맛보다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될 때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은 그런 식품을 조리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건강을 생각한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AG 독소 관리하는 방법, 이제 조리법을 다르게 하라라는 팁을 주셨고요. 두 번째 방법, 네. 또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요? 네, 일단은 시기를 잘 조절하셨으면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죠. 당대사에 더 반갑지 않은. 당대사를 조절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격근이에요. 팔다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 혈액 순환량도 좋아지고 당에 대한 조절 대사율도 좋아지게 되는데 AG라는 게 생성된 독소가 결국은 신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신장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전신 순환을 잘 유지한다고 하면 신장 기능 자체도 잘 유지가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생성된 독소 또는 저희가 섭취한 AG라는 독소가 잘 또 배출되는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운동 중에서도 사실 하체 근력 운동 힘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까닭이 허벅지 때문이라면서요? 네, 허벅지에 있는 보통 통계적으로 허벅지 둘레가 당뇨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둘레가 좋은 사람은 그만큼 당뇨 예방이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의 골격근이 충분히 유지하시면 자연적으로 당대사가 잘 이루어질 거고 그런 것들이 오늘 주제인 AG라는 독소의 배출과 관리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후 하체 근력 강화에 AG 독소를 잡아라. 좋아요. 하체를 튼튼하게. 당을 AG 독소로 바꾸는 거를 막으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당겨서. 굉장히 시원해, 여기가. 자, 이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쌓인 AG 독소를 해결해 줄 몸신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하체 근력 운동으로 AG 독소를 잡아라. 몸속에 쌓인 독소를 탈탈 배출시키는 운동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식 밸런스 트레이너
김성열. 오늘 몹쓸 날이네, 몹쓸 날이야. 역시 저 오늘 이 주제에 몸신다운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냥 예쁘다. 몸에 있는 독소가 그냥 이분을 뵈면 싹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밸런스 트레이너 김성열입니다. 아니, 난 성함만 듣고 남자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별론 날이네요. 관리를 늘 하시는 거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무용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도 있고 오늘의 주제와 맞게 순환 운동을 하면서 밸런스 근력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또 뭘 매일 해. 근데 보면 이렇게 뭐 하나도 안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진짜 당이 떨어질 때는 과자도 먹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거든요. 피자, 햄버거, 파스타를 즐겨 먹지만 대신 먹은 만큼 움직이자. 네. 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운동을 해볼 텐데 조금 전까지는 사실 먹는 것도 그렇게 뭐 찌거나 삶아야 된다 그러죠. 운동해야 된다 그러죠. 좀 긴장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하고 싶으시죠, 운동? 하체 근력 운동. 그냥 갑시다 빨리 운동하고. 예, 오늘 어떤 운동 하게 되나요? 오늘은 에이지 당 독소의 배출을 탈탈탈 털어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일명 탈당 운동법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허리랑 다리 근육을 잡아주는 하체 근력 운동, 그리고 상체랑 하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운동을 통해서 떨어져 있는 신장 기능을 올려주고 전체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에이지 독소를 빼보겠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은 이게 좀 가는 그 스키니진 핏 예쁘게 잡으려고 일부러 사실은 허벅지 운동 잘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보세요. 날이면 날마다 하체 운동 하신다는데 지금 얼마나 예쁜. 안 움직이는 계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탈당 운동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몇 가지 동작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운동은요, 에이지 당 독소의 배출 통로인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고관절 웨이브 운동입니다. 동작은 두 발을 어깨 넓이에서 골반 넓이 11자 상태로 잡아주시고요. 양팔 나란히를 해주실 거예요. 양팔 나란히는 어깨와 손끝이 일직선이 되게 해주신 상태에서 한 발끝, 오늘 오른발부터 진행해 볼게요. 오른발 발끝을 옆으로 세워주세요. 발등이 정면을 향하게 해주시고요. 다리를 한쪽 중심을 축을 상태로 잡아주실 건데 발목, 무릎, 골반의 위치가 일직선으로 딱 잡아주신 상태로 유지. 그 상태에서 한 발을 45도 각도로 띄워주실 거예요. 띄워준 상태에서 무릎을 접어주시고요. 무릎 길이 무릎을 스쳐주세요. 스쳐주고 발끝까지 왔으면 다시 무릎을 바깥으로 보내준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업 해주시면 되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결 동작. 웨이브 업. 웨이브 업. 골반을 웨이브를 해주면서 틀어져 있던 골반을 잡아줘요. 그렇게 되면서 신장 기능도 높아지고 혈액순환도 잡아주고 동시에 이렇게 당 독소도 배출해줄 수 있는 운동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몇 번 정도 반복해야 되나요? 사실은 한 발 지탱으로 10회, 오른쪽 10회, 왼쪽 10회를 해서 이걸 한 세트로 총 3세트 반복해 주시면 하고 비트, 되는데 비트. 근데 처음에는 5번씩 조금씩 횟수를 늘려 나가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더 보여드리려고 각도를 높였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 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오른발부터 할 거기 때문에 한쪽 중심을 체크해 주실 건데요. 오른쪽 발끝을 세워주세요. 세운 상태에서 중심축 무게가 왼쪽에 좀 더 중심을 잡아주시고 자, 한 발을 살짝 띄워보실게요.
오, 이렇게 뛰는 동작만 다시 한 번 더. 하나. 쉽지 않을 것 같아. 한 번 더. 하나.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접어서 무릎 크로스. 오오. 오케이. 다시 열어서. 오오. 오케이. 다시 열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대로 올라오시면서 골반을 위로. 평생 안 해봤던 동작이라서. 지금 느린 동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힘드신데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손을 잡고 하면 되겠어요. 손 잡고요. 서유리 씨는 안 해도 돼요. 내가 손을 잡고. 높이 다리 들지 않으셔도 시간 돼요. 단단하네. 시작. 하나, 둘, 업. 좋아요. 다시 하나, 둘, 업. 하나, 둘, 업. 하나, 둘, 업. 와, 이렇게 잡고 하니까 이거 훨씬 된다. 잘하시네요. 네, 네. 반대쪽 가보실게요. 한쪽만 하면. 네, 안 되죠. 다른 또 완전 다른 세계일 겁니다. 다른 느낌이니까 팔을 더 뻗어서 가실게요. 세우고 하나, 둘, 업. 좋아요. 하나, 둘, 업. 좋아요. 둘, 한 번 더. 업. 어우.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방향이 바뀌니까. 어떠세요? 이 생전 안 써본 근육을 지금 쓰신 건가요, 관절을? 네, 저는 여기가 쫙 당기는 게 글쎄요, 이렇게 중심을 잡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몸에 그 혈액 순환이 쫙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집에 가서 못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동작 가겠습니다. 탈당 운동법 두 번째 동작. 허벅지 트위스트 운동입니다. 왠지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말 그대로 허벅지를 트위스트를 해줄 건데 뭉쳐있는 허벅지 근육을 트위스트 해주면서 복소도 잡고 그리고 트위스트 하면서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이 옆구리살까지 정리해주는 운동입니다. 와, 아니 저 뭐 에이즈 독소 잡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일단 옆구리 얘기를 하시니까 좀 솔깃하네요. 옆구리 없으신데요? 좀 있어요. 있어요? 이모 씨, 잘 봐주세요. 네. 잘 봐주세요. 네네. 예. 이번에는 아까는 골반 넓이였으면 이번엔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실 거예요. 어깨보다 넓게. 대신 다리가 벌어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잡아주세요. 넓게 벌려진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주지만 무릎을 앞쪽으로 쏠려서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힙을 뒤로 보내주는 스쿼트 자세, 힙을 뒤로 보내주는 스쿼트 자세, 스쿼트 자세처럼 내려가실 거예요. 팔은 좀 더 팔꿈치를 잡아줘서 하셔도 되고 주먹을 주셔도 되세요. 자, 내려갈 거예요. 자,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서 두 번을 내려갔다 업다운을 해주시고요. 말 그대로 허벅지를 트위스트를 해줄 건데 한쪽 무릎을 내려주면서 발끝을 세워주세요. 한쪽 무릎을 내려주면서 발끝을 세워주세요. 근데 세워주게 되면 몸통 가는 방향으로, 다리 가는 방향으로 몸통이 가게 돼요. 네. 반대로 옆구리에 자극을 주기에 이야짜, 옆구리에 자극을 주기에 이야짜 트위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잘 되시는 분들은 내려가셨다가 다리를 더 펴주시면 힙까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아프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아프다. 네. 이거를 아프시죠? 자, 반복을 하는데 네. 내려가서 두 번, 세 번째 때 트위스트 오른쪽, 반대 트위스트까지 쫙 써주실 거예요. 그게 한 번입니까? 그게 한 번입니까? 네, 이게 한 번입니다. 이거를 10번씩 3세트 반복하실 거예요. 이게 됩니까? 됩니다. 됩니까? 네. 어떻게 되지? 지금 이 허벅지 트위스트 동작은 허벅지를 좌우로 트위스트 해주면서 대퇴 이두근과 내측 광근 이완 수축을 통해 허벅지 근력이 강화가 돼요. 이 허벅지 근력이 강화가 되면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혈액 속에 남아있는 당을 에이지 독소로 바꾸는 거를 막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모 씨를 선수로. 이모 씨 그리고 서유리 씨, 김경민 씨 다시 한번 나오시죠. 자, 그러면 트위스트 갑니다. 두 번째 동작 가보실게요. 같이 뜯어줄 것 같아.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멀리 넓게 발끝 간격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팔꿈치 주먹 쥐고 잡아주세요. 힙을 뒤로 밀면서 무릎 다운, 무릎을 접어주시고요. 힙을 뒤로 밀면서 무릎 다운, 무릎을 접어주시고요. 깊게
올라왔다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왔다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뚝뚝뚝 소리 났어요. 자, 여기서 무릎을 밀어주면서 몸통은 정면을 보면서 몸통 트위스트 딱. 다시 와서 이야자. 오케이. 이야자. 오케이. 다시 가보실게요. 맞나? 조금 빠르게 가보실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오른쪽, 왼쪽. 한 번. 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쪼아주세요.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오른쪽, 왼쪽. 다섯 살 마지막. 하나, 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거 생각보다 근데 이게 옆구리에 와요. 자극이? 와요. 등까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와요. 이게 밀면 여기가요. 엄청나게.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저분은 왜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 형님 해보면 진짜 오한진 박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일단 이모 씨부터. 예, 이모 씨부터. 이모 씨부터 갑니다. 예. 저 오늘 바지가 너무 이게 하체가 약하신 해가지고. 분들은 내려가서 트위스트 할 때 힘이 약해지면서 그쵸, 그쵸. 내려가서 트위스트 할 때 힘이 약해지면서 그쵸, 그쵸. 오 나오셨네. 오 나오셨네. 예, 가겠습니다. 언제 오래됐어 이 사람. 시작. 하나, 둘, 트위스트 짠, 트위스트 짠. 하나, 둘, 트위스트 짠, 트위스트 짠. 오. 다시 하나, 둘, 트위스트 짠. 좋아요. 하나, 둘, 트위스트 짠. 오. 아니, 근데 오 박사님. 잘하신다. 힘이 가는 부위가 정확히 어딘지 정확히 여기와 정말 허벅지? 여기입니다. 아, 정말 허벅지 트위스트가 딱 두 군데 갑니다. 예. 동작이 하나 더 남았죠? 네. 자, 탈당 운동법 이제 진짜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이에요. 상체와 하체 근육을 다 사용하는 전신 순환 운동이에요. 우와.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끝, 발끝까지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동작은 하체를 강화시키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말초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AGE 독소 배출은 물론 전신 혈액 순환까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발 중심으로 중심을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멀리 뻗어주실 거예요. 멀리 뻗어주실 거예요. 멀리 뻗으실 때 무릎을 굽힐 건데요. 마찬가지 무릎을 앞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뒤로 밀어서 힙에 포인트가 갈 수 있게. 내려가시는 동시에 손이 있어요. 팔을 열어주면서 나가는 발 반대손을 발끝으로 밀어주시고요. 나가는 발 반대손을 발끝으로 밀어주시고요. 반대손은 하늘을 향해 쭉 뻗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손끝부터 어깨, 반대쪽 어깨, 손끝까지 일자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다시 가져오시면 돼요. 다시 가져오시면 돼요. 다시 가보실게요. 잘 보세요. 열어서, 밀어서, 일직선. 사실은 중심 이동하시면서 시선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좀 힘드신 분들은 정면을 보고 저를 보면서 정면을 보고 저를 보면서 하시면 되세요. 가져오고 바로 반대쪽 가보실 거예요. 왼쪽 가서 오른손으로 밀고 왼손 하늘 일직선 가져오시는 게 한 동작입니다. 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신 운동이잖아요. 우리 몸신 가족 전부 다. 보자. 네. 동시에 가보실게요. 준비, 시작. 오른쪽 열어주세요. 네, 가져오고. 좋아요. 야우, 좋아요. 왼쪽, 후. 좋아요. 좋아요. 다시 가져오고. 예. 오른쪽 열어주세요. 우리 이혜정 정말 잘하세요. 네, 가져오고. 예. 왼쪽, 후. 어지럽다. 어지러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가세요. 하나, 마지막. 휴, 오른쪽. 어지러워. 반대. 후. 아니 이거지. 맞아요. 후.
아니 이거지. 여기서 웃어. 맞아요. 별로 지겠다. 야, 진짜. 이게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요. 근데 우리 예. 같이 너무 약간 진짜 해보실까요? 시원했어. 맨날 이렇게만 하다가 이렇게 이런 하니까. 데가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고요. 와, 이렇게 허벅지가. 하시고. 와 자, 진짜 시원해요. 아니 이분들이 시작할 때 느낌하고 지금 마지막 세 개를 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만족감이? 저는 이 어깨가 늘어난 듯한 느낌이야. 이 다리를 맨날 이렇게는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오그랬던 근육이 전부 다 쫙 부채처럼 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당겨서 몸이 되게 시원한데 거 봐. 급 피곤해요. 급 피곤해요. 정말로. 근데 이 운동이 신기한 게요. 마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칭이 되는 기분. 그러니까. 네. 자, 이 운동 반응이 좋은데요? 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었죠? 이 운동은 아까 느끼신 것처럼 하체 근력을 키우는 건 물론이고요. 양팔을 이렇게 쭉 뻗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굳어있던 상체 근육을 늘려서 좀 더 큰 호흡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땀도 많이 나시는 것처럼 이 산소가 전신에 몸속 깊은 곳까지 뻗어가기 때문에 독소 배출에 정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우, 땀이 많이 나네.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나부대지 않고 세다. 그런데 이렇게 땀이 많이 나네. 뭘 격하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땀이 나요. 이 운동 앉아서 보셨잖아요. 네. 선생님. 예. 어떠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늘 쓰던 근육만 쓰는데 운동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체 근육을 많이 쓰고 전신의 스트레칭 효과가 상당히 있어 보여서 당뇨 환자들 당대사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신 혈액순환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신 순환이 결국 좋아지는 것이 당독성뿐만 아니고 체내에 AG 같은 독소를 줄이는 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름 또한 저희가 당뇨 환자들한테 늘 운동을 강조를 해드리는데 탈당 운동, 상당히 운동 이름도 마음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열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당뇨, 합병증 그리고 노화를 가져오는 AG 독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관련한 운동도 저희가 하면서 땀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에 아주 결정적인 식품들이 있어서 이번에 두 분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건강의 핫 키워드가 되면서 해독 디톡스란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저 한 10년 전쯤에 마녀 스프 다이어트라고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샐러리랑 닭가슴살, 토마토, 양파, 양배추 이런 파프리카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건강한 것들이잖아요. 듣기만 해도. 그런 것들 다 진짜 때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면은 진짜 좀 끔찍한 색깔이 나와요. 근데 그거가 그렇게 좋대요. 근데 좋다는 게 마녀 스푼이 그것만 있으면 괜찮겠다. 한동안 해독 스프 열풍이 얼마나 그랬어요. 어쨌든 요새는 제품으로 나오는 것도 되게 그런 디톡스, 클렌저 이런 게 되게 많이 붙어서 그거 사 먹기도 사실은 돈이 쉽진 않더라고요. 네. 다들 다이어트 관련한 디톡스 모르는 분들이 없죠. 그런데 이 독소 폭탄이라고 하는 AG 디톡스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이 AG 독소는 비타민 C나 비타민 D,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품을 섭취할 때 생성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가지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네, 첫 번째 열어드리죠. 저 오늘 다 가려 있어서 궁금해요. 네, 바로 그거 우리가 아는 거네. 그거 우리가 아는 거네. 연근. 연근이 도움이 됩니다. 네. 연근 100g에는 비타민 C가 57mg으로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또한 이 아미노산과 펙틴 성분이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독소 AGE를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데도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네. 뭘까요? 두 번째 식품은요.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이 색깔. 이게 뭘까요? 이 색깔. 이게 뭘까요? 이 색깔. 뭘까요? 비트.
예. 뭐 보통 이게 고구마 아닌가 예. 생각하시는데요. 이 비트입니다. 비트는 이 아프리카나 지중해 연안 지역 이런 데서 자생하는 뿌리 채소예요. 생긴 게 무하고 좀 비슷하고 또 속은 굉장히 빨개요. 이거 뭐 접시에 넣으면 접시가 빨갛게 될 정도로 그래서 빨간 무라고도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이 비트의 경우에는 일단은 칼로리가 낮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비트에 있는 특히 이 엽산이 비트 100g에 하루 권장 섭취량이 한 29% 정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이런 비타민 B군이 아주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생체 내 여러 가지 대사도 잘 도와주고요. 또 여러 가지 항산화 활성까지 있기 때문에 뿌리 채소의 대표 항산화 식품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죠. 네, 연근 비트에 이어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식품 누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AG 독소를 줄여드는 마지막 해독 식품은요,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녹차. 이거는 들깨가루? 바닐라? 예, 자. 들어보셨는지. 저거. 네. 저희 샴푸나 뭐 바디로션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몰랐어요. 알랑가 모링가라고. 진짜 실망이야.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모링가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이 묘목 이게 바로 귀엽다. 모링가 나무입니다. 모링가 나무. 이 모링가는 인도 북서부 히말라야 산기슭이나 또는 아프리카 열대 지역 등 척박한 땅이나 아주 건조한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척박한 땅에서 자라면서도 1년에 3, 4m 정도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오래된 나무는 15m 정도까지 자라날 정도로 생명력도 아주 대단히 강합니다. 네, 지금 앞에 이제 두 종류 분말을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는 모링가 잎 분말, 초록색, 그리고 이쪽엔 모링가 씨앗 분말인데요. 이 모링가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파이토케미칼이 한 50여 종, 또 비타민 9종류, 또 무기질이 10종류, 뭐 아미노산이 18종류. 그러다 보니까 총 112개의 그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영양의 보고라고 합니다. 또 이 모링가가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실험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녹화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했죠? 네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준비물은 간단하네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이 탄산음료 아시죠? 이 탄산음료가 담긴 2개의 컵을 준비하시고요. 한 컵에만 이 모링가거든요. 한 20g 정도 됩니다. 이거를 같은 분량의 탄산음료가 담겨 있는 2개의 컵 중에 한 컵에만 이 모링가 한 20g 정도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깜짝 놀라나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녹화가 진행된 동안에 한쪽에 두고 카메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대한민국을 자, 이렇게 3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나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나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잔의 탄산음료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반전의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 결과를 보여드릴 시간인데요. 네. 각 컵에 같은 양의 탄산음료를 넣고 한쪽에만 모링가 씨앗 분말을 넣었죠. 자,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나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나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나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뭐야. 짜자잔. 뭐야.
와, 완전 색깔이 변했어요. 아니, 세상에. 3시간 만에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저렇게 변한 거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게 아니, 색이. 까만색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어떻게 저렇게 돼? 어디로 갔죠? 그 안에 있던 성분은? 그러니까 그 색이 어디 희한하다. 까만색인데. 아니 모른가 신기하죠? 만들었는데. 오, 진짜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모링가의 정화작용 때문입니다. 정화작용 때문입니다. 일명 푸른 혈액이라고 불리는 엽록소가 탄산음료 속에 있는 캐러멜 색소를 응집시켜서 덩어리로 만들거나 바닥으로 가라앉혔기 때문에 색이 맑아지게 된 겁니다. 와, 신기하다. 신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링가의 항산화 성분인 엽록소를 섭취할 경우에 우리 몸에 축적된 AG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로만 들었을 때 못 봤는데 눈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확실히 눈높이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경민 씨를 위해서 준비한 그러니까요. 좀 말로 하면 못 알아듣거든. 아, 근데 혹시 다른 효능도 있어요? 네, 이 모링가는 해외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은 지 오래인데요. 2007년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달의 작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히로시마 식물연구소에서는 이 모링가 잎에는 93.2%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렇듯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 모링가의 효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고대 의학서인 아유르베다 아시죠? 아유르베다에서는 이 모링가를 300여 가지의 질병에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해서 모링가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의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모링가에는 칼슘이 우유의 4배, 비타민 C는 오렌지의 7배, 철분은 시금치보다 25배나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지 모링가가 구호작물이기도 하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진환 기자? 네, 맞습니다. 모링가는 척박한 환경에서 닦아 잘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륨이라든지 엽산, 비타민 C를 비롯해서 수십 가지의 파이토케미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링가의 풍부한 영양 성분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또는 국제연합 유엔에서 이 모링가를 기아와 영양 결핍에 도움이 되는 보호식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식량난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모링가를 키울 수 있도록 바로 모링가 재배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AG 독소 얘기잖아요. 네, 네. 모링가와 AG 독소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걸 배출을 해주고 해결을 해줄까요? 이 모링가 잎 속에는 당뇨를 예방하고 당을 떨어뜨리는 아연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체내에 아연이 많아지면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복원하고 또 원활한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모링가 속에는 혈관을 청소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무기질이죠.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셀레늄의 경우에는 유해 물질을 해독하고 또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잘 보호하기 때문에 이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따라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딱 들어보니까 저한테 딱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맛을 한번 볼 수 없을까요? 자랑만 하시지 마시고 맛을. 네, 실제 이 모링가의 경우에는 네. 뭐 줄기, 이파리, 뿌리, 열매까지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희소식이죠. 그중에서도 영양가가 가장 많게 여겨지는 것은 모링가 잎입니다. 모링가 잎입니다. 이 모링가 잎 분말을 아침에 채소나 과일 갈아서 드실 때 함께 드셔도 좋고요. 또 요거트 같은 데 넣어서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제가 간단한 이 모링가 차 타드릴 준비물을 마련했는데요. 자, 일단 이게 차 타실 때요. 물을 조금 붓고 여기에다 1티스푼 정도. 아프리카의 향을 한번 맡아보시죠. 아주 굉장히 신선해요. 너무 좋아요. 야.
말차. 네, 말차. 가루 말차. 연하게 같은. 타놓은 말차. 것 같아요. 좀 쓴맛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넘어가니까 약간의 단맛도 있고 약간의 시큼한 맛도 있어서 밥 먹고 나서 그 식후에 커피 대신 마셔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한국 식품영양학회지에 따르면은요, 이 모링가 잎 추출물이 식후에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을 효과적으로 제어한다고 발표했고요. 모링가 잎 추출물은 혈중에 있는 지질, 혈당, 콜레스테롤은 물론 체중도 낮춰준다고 연구 발표했습니다. 저는 저 경민 씨 좀 한 잔 더 드리고 싶긴 한데 이거 이렇게 계속 마셔도 되는 거 먹어도 되는 건지. 과하면 해로운 법입니다. 하루에 1g에서 2g 정도가 섭취 권장량입니다. 또 이게 공복에 드시게 되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를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나눔 봄신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선생님? 저도 모르고 있던 것들을 또 많이 배우는 기회였고요.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많은 좋은 식습관들 그리고 운동 등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에이지 독소 관리를 통해서 당뇨라든지 당뇨 관련 합병증, 만성질환들의 예방에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경민 씨. 네네. 예. 오늘 어떠셨어요?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정말 몸신에 나와서 너무 좋은 정보를 알게 됐고요. 사실 저는 정말 얘기하지만 몸신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입니다. 왜? 불러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너무 좋은 정보를 알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엔 침대 꼭 준비를. 맞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콜레스테롤 완전 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의 함정. 우리가 저희 수치 뭐예요? 우리 거 맞잖아. 수치가 왜? 정상보다 아주 높지 않으면 크게 걱정 안 하죠.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도 부족한 사람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병원을 찾아갔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그때 바로 이것을 먹게 된 거죠. 나쁜 콜레스테롤이 181이 85. 어떤 물이길래 그게 100이나 떨어져요? 음식마다 다 요거를 넣어요. 마트 막 살 수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떨어뜨려준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맞아, 마셔야 돼. 아니야. 야, 마셔야 돼. 이거 봐.